안녕하세요. 원리선생 김홍기입니다. 오늘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을 했는데요. 특수 상대성 이론은 뭐였죠? 관성기준계에서 펼쳐지는 물리 법칙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관성기준계가 뭐죠? 관성기준계는 관측자의 속도가 일정한 거죠? 일정한 겁니다. 속도 변화가 없는 거죠? 델타 V가 0인. 이건 뭐죠? 정지하거나 등속도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상대성 이론에 이제 특수란 말이 붙었던 배경이 대부분의 관측자가 정지하거나 등속도 운동을 하지 않고요. 대부분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등가속도 운동도 많지 않고요. 대부분은 그냥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가속도 운동을 했을 때 물리 법칙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준계죠? 가속도 법칙이 성립하는, 즉 가속도 운동을 하는 관측자들이 주로 이제 관련된 물리 법칙은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요. 가속도 운동하는 그 관측자들은 비관성 기준계의 관측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관측자가 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겁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 그래서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 그러면 비관성 기준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비관성 기준계에서는 예전에 뭐가 나온다 그랬었죠? 관성력이라는 게 나온다 그랬죠? 그럼 관성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성력이라는 게 뭐였죠? 제가 관성력만 나오면 항상 가짜임을 강조했었죠? 가짜임. 왜 가짜임이죠? 힘이라는 게 뭐예요? 두 물체의 상호작용인데, 관성력이라는 것은 상호작용의 주체가 없습니다. 두 물체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관성력은 대문자 필기체 F로 쓰고 질량 곱하기 마이너스 A인데, 이게 누구의 가속도죠? 관측자의 가속도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근데 어떤 운동을 하는 관측자예요? 가속도 운동을 하는 관측자의 마이너스를 붙인 게 바로 관성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버스가 이제 급출발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원래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있다가 뒤로 갔었죠? 뒤로 갔었는데, 이제 밖에서 정지한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하겠죠? 질량이 있고 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힘의 반응이 다르니까 합성을 해서 이쪽 방향으로 알점이 생긴다는 게 정지한 사람이 본 거고요. 근데 차 안에서 같이 가속도 운동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쪽으로 관성력이라는 게 생기고, 이 사람은 어떻게 그래요? 정지한 사람은 F는 MA로 구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F는 마이너스 A로 구한다고 예전에 했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좀 더 상대성 이론이니까요. 이렇게 봐볼까요? 예전에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러한 X축, Y축에 어떤 정지한 기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 Y', X' 이렇게 있고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요. 이 물체는 여기서 봤을 때는 X라는 거죠. 여기서 봤을 때는 X'인데 이 좌표축이 뭐 하는 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제 등속도로 움직이는 거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죠? 시간 T가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되죠? X는 X' 플러스 DT가 되죠. 에다가 시간이 더 경과하면 양변에다가 델타라는 거를 붙입니다.
델타라는 걸 붙이고요. 속도는 일정하다고 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또 양변에다가 뭐를 할까요? 델타 t분의 1을 곱해볼게요. 네, 이렇게 되고요. 이건 지워지네요. 요게 뭐죠? 요게? 누구의 속도가 될까요? 속도인데, 예, x를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누구죠? 정지한 사람이 본, 예, 물체의 속도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죠? 얘는 예, 운동하는 사람, 즉 관측자라고 할게요. 관측자가 본 물체의 속도고요. 요거는 뭐죠? 얘하고 얘 사이니까 예, 정지한 곳에서 본 관측자의 속도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시간인가요? 요렇게는 안 보고요. 이렇게 변형해서 봤을 거예요. 어떻게 변형해서 봤냐면요. 요거 기억나시나요? 상대 속도. 상대 속도는 뭐였죠? 예, 물체의 속도죠. 관측자가 본 물체의 속도인데, 물체의 속도, 어떤 물체의 속도예요? 정지한 곳에서 본 물체의 속도인데, 보통 우리가 생략을 많이 했었죠. 그 다음에 정지한 곳에서의 관측자의 속도죠. 여기서 이걸 넘긴 거예요. 넘긴 겁니다. 얘가 뭐예요? 얘가 저식 기준이면은 물 정리되고요. 그래서 얘를 넘긴 겁니다. 그래서 물광 플러스 관정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된 게 바로 예 상대 속도였던 거죠. 근데 살다 보면은 속도가 일정할 수도 있지만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요거를 다시 양변을 예 델타를 씌워볼게요. 자, 물정 델타 V 물광하고 델타 V 관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델타 t분의 1을 양면에 또 곱해보세요. 이게 이제 가속도가 됩니다. 어떤 가속도가 되죠? A 물정, A 물관, 이거는 A 관정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예 어느 기준계에서 보죠? 정지한 기준계에서 물체를 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F는 MA를 구할 때 무슨 가속도가 와요? 정지된 곳에서 본 물체의 가속도. 요게 주로 옵니다. 근데 운동하는 관측자가 본 물체의 운동일 때는 예 어떻게 되냐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물정 대신에 뭐가요? 요게 들어오는 거죠. 볼까요? F는 주님은 똑같겠죠. 질량도 변화가 없을 거고 속도가 빠르지 않는 이상. 그 다음에 얘는 가속도 물관 플러스 예 가속도 반정 이렇게 되겠죠. 이걸 전개해 볼까요? 전개해 보면은 예 관측자가 본 물체의 가속도는 예 질량 곱하기 정지된 곳에서의 관측자의 예. 그러면은 우리는 어쨌든 관측자는 운동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요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F는 요게 넘어옵니다. 마이너스 MA 정지된 곳에서 본 관측자의 가속도가 예 MA 관측자가 본 물체의 가속도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관성력이라고 하는 거고 이 관성력은 어떻게 돼요? 질량 곱하기 마이너스 A. 이 A가 뭐였죠? 예, 정지한 곳에서 본 관측자의 가속도라는 거. 아까 그 식이었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관성력입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하는데 왜 자꾸 관성력 얘기를 합니까? 예, 일반 상대성 이론에 관성력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일반 상대성 이론은 비관성 기준계에서는 모든 물리 법칙이 동일하다는 거죠. 아우, 이거 너무 어렵죠? 예. 우리가 이 가짜임이 출현하는 이 비관성 기준계에서도 모든 물리 법칙을 똑같이 만들려고 했으니까 엄청난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혼자 못하고요. 당대 유명한 수학자들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완성시킨 게 바로 뭐예요?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일반 물리 책이나 이런 데 봐도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고전 역학은 F는 MA라고 하고, 이건 뉴턴 운동 방정식이죠. 그 다음에 양력학은 슈레딩거 방정식 같은 이런 뭐 대표하는 방정식들이 있습니다. 뭐 맥스웰의 방정식도 있고 전자기력에서는.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대표하는 방정식이 있긴 한데요. 그게 이제 벡터보다도 한 단계 위인 텐서 방정식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하기는 너무 어렵고요. 전공을 하셔야 됩니다. 대학원 가서. 아무튼 뭐 그냥 간단하게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이 동일하다는 거. 비관성 기준계에서 모든 물리 법칙이 동일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등가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등가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가 원리가 뭐냐? 말은 되게 거창한데요. 그냥 같다죠. 이퀄이에요, 이퀄. 예. 그냥 같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같다고 하기 뭐해서 등가 원리. 값이 같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요. 사실은 구별할 수가 없다죠. 정확하게 되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학생이 성적이 올랐는데 이게 이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오른 건지 정칭 잘 찍어서 오른 건지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뭘 구별할 수가 없냐? 예. 관성력하고 중력을요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구별할 수 없다니까 같다고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구별이 안 되니까요. 이게 중력 때문인지 관성력 때문인지. 무슨 얘기냐? 여기는 그래서 얘한테는 관성력 뭐냐? 그냥 F는 MA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질량이 있죠? 그다음에 중력은 뭐죠? 무게였죠? 요 질량하고 요 질량, 즉 이거를 관성 질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죠? 중력 질량이라고 하죠. 이거를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지구에서 공을 손으로 놓으면 어떻게 되죠? 얘가 이쪽으로 떨어지죠?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는 뭐 때문에 떨어져요? 중력 때문에 떨어집니다. 뭐 중력 때문에 떨어진 건 내가 보이니까 다 아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우주선이 정지하고 있다가요 급출발을 합니다. 근데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랑 똑같은 가속도로 급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뭐 급출발하는 건 상관은 없지만 여기서 출발하는 순간 공을 놨다가 쳐보세요. 그럼 얘는 초속도는 0이고 원래 이 밖에서 정지한 곳에서 보면은 이 공은 항상 요 위치에 있을 겁니다. 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구예요? 요 안에 있는 가속도 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다르다는 거죠. 달라요. 공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네. 공이 거의 떨어지겠네.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유낙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보이는 거예요. 실제 자유낙하는 아니죠. 실제는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이 가속도 운동하는 사람, 이 가속도 운동하는 사람이 그래서 뭐예요? 비관성 기준계죠. 이 사람은 관성 기준계죠. 관성 기준계에 대한 거는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많이 했으니까 비관성 기준계인 사람의 어떤 뭐 물리적인 통일성을 위해서 이거를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나온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자연학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즉 여기 지구에서 중력을 받고 있는 거나 여기서 관성력을 받고 있는 거나 우리는 구별할 수 없으니까 같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등가 원리라는 겁니다. 뭐예요? 관성 질량하고 중력 질량이 같다. 그런데 뭐 놀라운 초능력자들이 나오는데요. 좀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레이저를 쏴볼게요. 이 사람이 어떤 레이저 포인터 빛을 쏘면은 레이저 빛을 쏘는데 이 빛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속도 운동을 하면은 이렇게 휘어 보인다는 거죠. 왜 휘냐는 거죠. 쉴 수밖에 없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얘가 이렇게 가니까 얘는 요 사람이 봤을 때는 이 공이 떨어지는 거랑 똑같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것 때문에 휘는 거는 빛이 휘거나 물체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관성력인데 만약에 요거를 역추적한 거죠. 얘랑 얘가 구별이 없다면은 혹시 관성력 때문에 떨어질 수 있는 것도 뭐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 여기에 질량이 엄청난 큰 별이라든가 블랙홀이 있다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중력 때문에 뭐가 휠 수가 있다는 거죠? 빛이 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요. 관성력 때문에 그 가속도 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즉 뭐예요? 이렇게 빛이 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관성력 때문에 빛이 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관성력하고 중력은 구별할 수가 없으니까 뭐예요? 중력 때문에 빛이 뭐한 거죠? 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중력이 크면 클수록 빛이 휘는데 빛이 휘는 이유는 공간이 휘었다죠. 그래서 시공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낸 게 바로 뭐예요? 새로운 정의. 이게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너무 다이나믹한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놀랬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건 이걸 실험을 하진 않았겠죠. 그러면은 물리는 실험과학이기 때문에 이걸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증명은 누가 했냐? 에딩턴이라는 천문학자가 증명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여기가 지구고요. 여러분 일식 아시죠? 일식이 있는데요. 태양을 너무 크게 그렸네요. 이렇게 그렸다고 치시고 일식이라는 게 뭐죠? 달의 그림자가 태양의 태양을 가려서 시직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반지는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어가지고 태양빛을 가리는 겁니다. 여기 벗어나면 이제 태양이 보이는 건데요. 여기서 봤을 때 주변에 내행성이라고 하는 수성이나 목성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을까요? 여기에 있던 내행성을 봤다고 쳐봅시다. 행성을 봤는데 사실 이 행성은 태양의 중력이 너무 세서 여기가 실제 있는 거고요. 여기는 겉보기라는 거죠. 겉보기.
근데 여기 있던 게 여기에 보이냐? 예, 여기 근처로 오다가 태양 때문에 휘었다는 거죠. 휘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옛날에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몰랐으니까 항상 요 정도 오차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뭐 이제 관측을 잘못한 게 아니냐? 옛날 사람들, 천문학자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 거의 비슷한 값의 요 각도 세타의 오차를 가졌던 거죠. 예,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예,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니까 혹시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한 중력에 의해서 공간이 휘었기 때문에 이런 일정한 각도의 차이가 생기는 거냐, 생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에딩턴이라는 사람이 1차 세계대전의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예, 좀 위험한 곳에 가서 이거를 관측을 했는데 멋지게 예, 이 이론하고 실험 결과가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요즘은 거의 법칙처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인공위성의 통신에서 이제 그 생기는 시간 오차라든가 이런 거를 잡아내고 있고요. 그래서 중력이 크면 클수록 예, 결국 공간도 휘고 공간도 휨이 생깁니다. 그리고 시간까지 느리게 가고요. 나중에는 블랙홀 같은 곳에서는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예,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일반 상대성 이론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제 전 물리 법칙, 가속도 운동을 하는 전 관측자들에게 통일된 물리 법칙을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훌륭한 이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